시장은 똥볼 원순이에요. 똥볼 세게 찬 거죠. 세게 차가지고 그 때문에 경각심이 일깨워진 거지. 박 시장의 찬 볼이 정확하게 골대로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, 지금. 네, 뭐 굉장히 격한 발음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말을 안 정치권 인사들 왜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겁니까? 그러니까 이게요. 뭐 박원순 시장의 그 행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뭐 하태경 의원은 부정적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. 저도 사실은 뭐 골든타임 나와서도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 많이 말씀드렸는데 비판은 할 수 있죠. 다만 이제 비판 같은 것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감정적인 언사를 최대한 배제한 논리적인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저렇게 방송 나오셔가지고 새누리당 집권당 새누리당 의원께서 뭐 똥벌 원순이다. 사실 이런 좀 저급한 표현을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런 표현 하나만 보도되지 않겠어요? 하태경 의원이 왜 박원순 시장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지, 박원순 시장을 뭘 잘못했는지 그게 이제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건 다 없어지고 똥벌 원순, 똥벌 원순 하나만 남게 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그럼요. 않고 그냥 너무 감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 싸우는 것처럼 저렇게 대응한다는 거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. 우리가 왜 철학자 하이데거가 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결국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이런 말인데 물론 그분이 했던 그 이야기가 그분의 모든 걸 다 보여주거나 정치적인 성향이나 뭐 교양 수준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건 아니겠지만 정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희가 투표를 통해 가지고 뽑은 사람들이에요.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나 방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과 앞으로 우리가 함께 그 사람을 믿고 맡길 만한 소양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이렇게 그 격한 말뿐만 아니라 거의 욕에 가까운 이야기를 그냥 그 또 언론을 통해 가지고 여과 없이 노출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굉장히 나의 수훈인 것처럼 네.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건 그 교양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인문학이 요새 한참 왕성한데 우리 정치인들도 함께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게 이제 SNS의 좀 이렇게 부정적 측면인데 트윗 같으면 글자 수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? 네. 제한된 데서 정치인들이 이제 강렬한 메시지를 주려면 그 내용보다는 뭐 이런 부분들 XX 같은 이런 막말이 훨씬 더 주목도가 높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뭐 SNS 정치인들이 메시지 발표할 때 공식적인 기자 간담회보다는 SNS 쓰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? 그다음에 네. 정치부 기자들도 막상 전부 다 이제 유명 정치인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SNS가 갖고 있는 부정적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문학 말씀을 하셨는데 풍자, 비유와 막말을 혼돈하는 것 같아.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박이태 전 대변인 시절에 당신이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스캔들이냐 이건 굉장한 풍자거든요 사실은. 그러니까 아직도 회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다음에 그 한마디의 비유와 풍자로서 그 상황을 압축해 쓴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막말과 비유는 전혀 다른 거죠 사실은. 네. 그렇기 때문에 네. 뭔가 좀 문학 수업, 인문학 수업이 좀 네.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렇게 해서라도 인지도를 의원으로서 높이고 싶은 건지 어쨌든 지금 SNS의 어떤 폐해라고 할까요? 네. 그런 부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태경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또 진중권 동양대 교수 역시 또 하 의원을 또 비판을 했습니다. 그러는 넌 똥싼 태경이냐. 그러니까 진중권 참 교수 문제는 진중 교수가 미학을 전공한 입에 담기도 힘든 단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어처구니가 없고요. 아까 근데 그- 인문학을 네. 해야 돼. 진중 교수는 진짜 인문학을 많이 미학. 한 사람인데 이 문제를 예. 어떻게 해설하십니까?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어를 어떻게 선택하냐인데 우리가 이제 책의 세계 속에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세계를 현실 세계를 선택하는 건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.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선택에 있어서 다들 주목받는 분들이라면 그 어떤 전공을 했던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에 대한 강력함에 굉장히 기뻐하거나 반응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후에 감당해야 될 개인적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회적인 영향력을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지 미친다는 걸 좀 기억해야 되겠죠. 네, 새누리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야권에서도 막말 네. 논란 역시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. 새정치연합의 윤리심판원 지금 세작 발언으로 논란을 좀 일으켰었죠. 김경협 수석 사무부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를 했는데 윤리심판원장으로 안병욱 카톨릭대 명예교수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일부 한두 사람이 신중하지 못한 언행을 함으로써 그 얼음판이 깨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 모두가 다 물에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. 확실히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런 막말에 대한 굉장히 경계령
비슷하게 내린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제 정책 내 발인데 사실은. 그러니까 내부의 네. 폭탄을 네. 던지는 거죠. 일단 선명성 과시라든지 자기 존재감 과시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막상 이게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하니까 그 당 전체에 대한 노를 끼치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지금 현재 이 뭐 김경애 의원 발언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찌됐든 지금 의구심이 많은 혁신위가 막 출범하자마자 이 말이 터져나왔기 때문에 비노 진영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게 상대에 대해서 총질을 한 게 아니고 내부에서 총질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당에 주는 데미지가 그만큼 크다고 봐야죠. 네, 알겠습니다.